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국내 뉴스부터 좀 그렇죠.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속도가 탈중앙화를 훼손한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정보보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님이 이제 주장하신 내용인데요. 네. 뭐 정보보 이쪽에서 많이 알려진 교수님인데 결제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는 결국 탈중앙화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네. 암호화폐는 슬로우 페이먼트로서 생성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중앙화된 DB는 생성 시간이 짧지만 중앙화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네. 각각의 그렇죠. 그 연결해서 생성을 해야 하기 하니까.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만약에 그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탈중앙화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 탈중앙화를 훼손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의 그 본래의 의미하고 좀 이 문제가 더 차원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주장을 좀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암호화폐의 가치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맞는 것이냐를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그 체인 기술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게 정말 맞느냐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한 그 정부에서도 특별한 간섭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잘 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면 된다라는 주장도 하셨어요.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나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기술 진화가 앞으로 더 많이 돼야지만이 활성화될 수 있고 본래의 뜻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장하신 걸로 좀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연의 뜻에 맞게 간다는 그쵸.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교수님이 이제 뭐 이 정부의 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다고 그쵸.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가 하면 사실 또 국회에서도 저희가 기다리던 어떤 좀 규제 방안의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은 게, 실질적으로 ICO 그리고 암호화폐 합법화 권고를 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와서 좀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 현재 나온 뉴스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위원회에서 네. IOC를 전면 허용하는 거를 이제 건의했다 이런 네. 소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교환의 매개로서 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법안들이 주로 이제 내용이 돼 있고요. 네. 또한 거래 사이트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소도 합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법안들이 지금 여야 각 당에서 많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출이 되어 있지만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22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한 그 국회가 현재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국회의장님도 이제 새로운 국회의장님도 이제 내일 모레 28일이 이제 임기가 끝나시는데 새로운 국회의장님도 아직 선출 하반기 국회의원들 선출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좀 빨리 좀 정상화돼야 되는 부분도 사실 법안을 내놓는 것보다 빨리 정상화시켜서 이 법안을 심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알맞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해외 뉴스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어떤 중앙은행의 사실 암호화폐 발행이라는 게 사실 네. 지금도 의견이 좀 분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영국의 마크카니 총재가 이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발행 전망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요? 이 마크카니 총재는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데 네. 그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그렇죠. 계속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각국에서 중앙은행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좀 선회가 됐고요. 네. 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전통적인 자산의 역할을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뭐 먼 미래의 일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채택은 예, 뭐 미래의 일이다. 미래의 일인데 이제 다른 각 나라마다 채택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사실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도 현재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로서의 그 기능은 아마 주로 살아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전자화폐 기능으로서 이제 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스웨덴 같은 데서는 아예 별도의 화폐를 발행하려는 그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국은 좀 있으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게 되면 네.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결국은 유럽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하고 또
맞물려서 다 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큰 변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브렉시트 이후에 앞으로 금융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경제지에서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 신흥국에서 이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 추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예, 코인데스라는 그 사이트에서 그 46개 국가별로 비트코인 거래량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신문에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3주 사이 최고 24%나 암호화폐 그 증가가 된 나라들 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네. 뭐 이런 나라들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다른 그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좀 그 거래량이 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그 국민들이 주로 암호화폐를 좀 많이 사셨다, 많이 거래를 하셨다니까 지금 뭐 신흥국도 요즘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터키, 아르헨티나 뭐 여러 나라들 금융위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들의 국민들이 자국의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 수단으로 현재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뭔가 다른 투자 대안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국내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